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제3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먹자골목 내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한인은 물론 다민족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지는 이 행사는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콘테스트, 전통놀이 등을 준비, 퀸즈 최대 커뮤니티 행사로에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6일 행사를 주최하는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뉴욕일보를 방문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이번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장은 연이은 다문화 축제의 성공은 한인들의 위상과 한식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도 잘 치러내 퀸즈 다민족 축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다민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이 행사를 통해 뉴욕 한인회로 촉발된 한인사회 어수선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대통합과 화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이 행사는 한인 식당가가 밀집된 플러싱 한복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행사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여러 지역 민족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로 호평을 받고 있는 행사에 모쪼록 보다 많은 한인들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전 11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명나는 농악대로 출발하는 행사는 공식 축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개막 공연, 공식 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플러싱 한식의 메카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600인분의 비빔밥 시식 행사와 한식 샘플링 시연이 선보이며 오후 1시부터는 일반부 중량급 우승자의 본국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씨름 대회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무대에서는 축제 때마다 수준 높은 기량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인기 만점의 밴드 경연 대회와 한국의 고전 무용 공연, 한류의 1번지 K-팝 콘테스트, 노래자랑, 태권도 시범 등이 준비됩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삐에로가 등장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50여 업체가 행사 밴더로 참가해 참가객들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유예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미 중남부를 강타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접경 도시에서 사망한 14명을 합하면 32명에 달합니다. 27일 미 재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주말부터 26일까지 중남부를 덮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오클라호마주에서 6명, 텍사스주에서 1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스턴에서 5명, 블랑코 강이 범람한 중서부 헤이스 카운티에서도 3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중국 공산당 기간지를 통해 내비쳤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26일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만약 미국의 마지노선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과 섬 확장 공사를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 백서를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디펜스테크, 밀리터리닷컴 등 미 군사 전문지들은 미 공군이 오는 2023년도까지 C-17 수송기와 F-16, F-15, F-35 전투기 등의 레이저포인 고에너지 레이저 발사기를 설치해 적의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항공기를 통한 첫 공중 시험 발사는 오는 2021년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미 연방 국세청 IRS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납세자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5천만 달러에 이르는 허위 생급 환급이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6일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들이 올해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입수한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로 웹사이트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세금 환급이나 다른 증빙 서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세금 납부를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세금 환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주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일시 폐쇄하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킹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즉 외국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수로 나눈 미국 각주의 선거구를 등록한 유권자 수로 나누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미 연방 대법원이 심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단체인 공정한 대표 계획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심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 중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인종과 민족에 따른 구분 정책에 반대해온 공정한 대표 계획은 인구 수대로 나눈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은 1인 1표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등록한 유권자 수로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공정한 대표 계획의 뜻대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두 14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법무부 발표문을 인용해 이들의 공갈, 온라인 금융사기, 돈 세탁 등 총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소 대상자에는 피파의 고위직 9명 이외에도 미국과 남미의 스포츠 마케팅 분야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인사들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이번 기소는 국외와 미국 전체에 걸쳐있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검찰은 취리히 한 호텔을 급습해 이곳에 연락 회의차 묵고 있는 피파 고위직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메일 시대를 맞아 존폐의 갈림길에 선 미국의 우체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금융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따르면 미 우체국은 이날 금융업 진출 제한에 관한 내부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신용조합 등과 협력해 선불카드나 소액 대출 등의 소규모 금융 서비스 업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 제안의 골자입니다. 미 전역의 우체국이 본연의 우편물 취급 업무와 더불어 일종의 소매 금융 창구 기능을 겸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의 이 같은 구상은 이메일이 대서로 자리 잡은 인터넷 시대에 기존의 전통 우편은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미 우체국은 지난해 55억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체국의 이 같은 구상에 찬반 양론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우체국의 금융업 진출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연봉과 거액의 퇴직 보너스까지 챙기는 등 연봉 체계가 갈수록 기업화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날 공개된 세금 신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 볼린저 컬럼비아대 총장은 지난해 2013년도에 46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히고 있는 하버드 대학도 2013년 드루 파우스트 총장에게 77만 9천 달러의 기본급을 포함해 총 11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기본급에 거액의 보너스, 각종 혜택까지 아우르는 명문대 총장들의 연봉 패키지가 갈수록 기업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며 비영리 고등기관으로서의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함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유럽 식품안전청이 27일 밝혔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해롭다고 밝히고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미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성명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 카페인을 하루에 400mg보다 적게 섭취하면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외에도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섭취하는 카페인 양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